예,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제 개각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였습니다. 연말에 신속한 인적 개편을 한 건 어떻게든 현재 국정 난맥상을 풀겠다는 의도일 텐데 과연 민심의 동향은 어떨지요? 저희 뉴스9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그리고 이채림 기자가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와대가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교체를 또 발표했는데 이 12월 31일에 발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청와대는 당초 오늘 발표가 이 인사 내용이 미리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인적 교체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이려 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또 추윤 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담 요인을 털어내고 새해를 맞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인적 개편은 연말에 모두 끝내고 새해부터는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의지로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결과가 나온 새 여론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5년 차에 접어드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6%, 잘하고 있다가 37.8%로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 성별과 연령별로는 20대 남성에서 10명 중 7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에선 부정 답변이 40.3%로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학생 그리고 블루칼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9%, 국민의힘 21.5%였습니다. 최근 현안에 대한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여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다수 의석을 이용한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응답이 54.4%였습니다. 검찰 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답변은 57.5%로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에 2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입법 독주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군요. 예. 특히 이 국정운영평가에서 20대 남성의 민심 위반이 아주 눈에 크게 띄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공정성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이유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성이 나빠졌다라고 답한 응답이 75.3%로 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지난해 조국 사태와 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논란,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그러니까 병역 문제와 취업에 민감한 젊은 세대, 특히 그 가운데 20대 남성들이 여성보다 공정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계층의 부정평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들어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스스로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경우가 평가가 더 나빴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대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를 반려했죠. 이번 개각 과정에서 경제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축인 경제 라인은 당분간 이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결국 정부의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채림 기자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2년 대선 때 여야 중 어느 쪽이 당선되는 게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8%, 야당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응답이 49.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8.2%,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6.2%,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26.4%, 이낙연 대표가 16.5%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가 앞섰습니다. 반대로 야권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총장이 16.9%였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1%,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순이었습니다. 예, 이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차기 대통령은 야권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른바 이 추윤 갈등과 청와대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이슈가 많았던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3강 구도가 유지되는 것도 큰 변화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특히 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는 답이 26.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TV조선과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8.5%,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예, 서주민, 이채림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